오늘 이제 6시간 저랑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25분의 이제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업종이 다양해요. 겹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사실은 업종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라이센스도 분명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업종에만 고유한 특성은 있긴 하나 그게 그렇게 막 강하게 긴박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뭐 저는 좀 다양한 업종의 라이센스 그 실무를 해왔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뭐 범용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저건 내 업종 아니네 하고 관심을 끄고 계시다가는 별로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업종이 다르더라도 그 충분히 배울 지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귀를 열어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 강의는 실무 강의다 보니까 그 뭐 변호사분들도 한 2분 와 계시나 보던데 그 뭐 사내 변호사님은 더 계시겠죠 아마. 그 부득이 제가 했던 실제 사례들을 다룰 수밖에 없고요. 여기 있는 6개 케이스도 다 제 검토했던 계약서들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고객 보호인데 저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예요. 근데 실무 강의를 할 때 제 고객은 또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업체 알 것 같아. 어디일 것 같아. 분쟁 사례가 됐든 계약서가 됐든 그냥 그런 관심은 그냥 꺼주세요. 굳이 저도 불편하고 그 고객도 불편해요. 그런 사실이 이렇게 확인되면은. 그래서 샘플로만 그야말로 제가 지금 23년 차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뭐 저는 1년 차 때부터 계속 그 지재권을 해왔으니까요. 23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최대한 6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자 나온 것이지 제 고객 보호는 여전히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유의는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좀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뭐 다 해보셨겠지만은 경험은 있으신 걸로 전제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 맞춰요. 다양한 그 연차의 다양함을. 그러니까 업종의 다양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차의 다양함은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라이센스 계약 다뤄왔어. 한 100건 정도 해봤어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가르칠 내용 내지는 같이 나눌 얘기하고 이제 한 2, 3년 차인데 이제 한 대여섯 건, 10건 정도 해봤고 이제 막 알고 싶어 하고 나 라이센스 계약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막 배워야 돼 하고는 차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차원을 다 맞춤형 강의로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 채택한 방식은 그냥 제가 했던 실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하이 레벨의 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냥 뻔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기가 소화할 때 만약에 자기가 그 경험이 작은데 굉장히 고수준의 하이 팁이 나오면 저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저거는 아직은 나한테는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잘 들어두면 뭔가 다음에 미래에 그 약이 될 거야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크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제 또 머리 쥐어 터집니다. 반대로 자기가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맞게 하고 있구나 내지는 나와 이 부분은 좀 다르네 하면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혹시 놓치신 부분이 나오면은 이건 좋은 팁이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긍정형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 레벨의 다양함도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질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뭐 손을 드시거나 표시를 하시면은 제가 그 질문 기회를 드릴 거고요. 흐름을 막거나 하는 것은 제가 관리합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려도 되겠다면은 제가 질문을 끊고 그거는 휴식 시간에 따로 합시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지 않을 때는 제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뭐 흐름을 끊거나 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 경력이 꽤 됩니다. 10몇 년 해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소화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부득이 그 즉석 질문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창에 메모를 올려주시면은 휴식 시간에 제가 그걸 전달받아서 그 다음 시간 시작 전에 온라인 질문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 없죠? 진행사항에서는. 자, 그러면은 바로 계약 실무로 들어갈 텐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체크리스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체크리스트란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체크리스트를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가진다고 해서 라이센스 계약이 다 커버될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체크리스트 10개, 20개를 검토해서 계약서가 완벽히 된다. 그런 체크리스트 저라도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형태가 뭐가 있냐면 아마 그 각 회사마다 쭉 이렇게 선배들한테 이어온 또는 뭐 ERP에 올라와 있는 예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일종의 체크리스트거든요. 여러분들의 표준 계약서겠지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게 선배들이 여러 경험에 의해서 잘 맺어졌으려니 하는 기대는 일부 있겠지만 그 기대는 제가 볼 때는 한 70% 내지 하여간 70% 정도의 기대치만 하고 나머지 30%는 비어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계약 검토의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렇게 지금 뭐 20년 차 넘은 저도 계약서를 볼 때 특히나 또 거래 금액도 크고 리스크가 있는 계약서의 경우에는 긴장합니다. 왜? 놓칠까 봐서. 왜? 체크리스트만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거래라는 거는. 계약이라는 것은. 그리고 유사한 유형의 계약이 있을 뿐이지 실제 비즈니스가 달라요. 거래 조건이 달라요, 실은. 아니면은 거래 조건은 다 똑같은데 상대방이 달라요. 상대방의 성향이 다르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기술이 달라요. 그게 과연 마치 우리 기성복을 아무리 그러니까 뭐 맞춤형을 저는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기성복이 잘 만들어져도 맞춤형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또 뭐 물론 이게 또 의료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그냥 예제로만 보시고 혹시 빠진 것을 체크하는 정도의 보충 항목이지 이 체크리스트에 뭐 체크가 됐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크 항목, 뭐 체크 포인트 뭐라고 쓸까 하다가 그냥 통용어라서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는 분쟁 사례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실무에서 라이센스 계약이 어떤 식으로 분쟁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은 오히려 이게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또는 그런 차원에서 분쟁 사례를 먼저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란 무엇이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12시간짜리 라이센스 계약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때 이제 라이센스 계약 관련해서 특허법, 상표법 뭐 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다 졸아요. 다 졸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특허법을 모르고 라이센스 계약에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게 또 부득이해요. 특허법은 변리사한테 맡기고 이 부득이하잖아요. 특허법은 변리사한테 맡기고 내가 계약만을 책임지겠어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물론 여기 이제 변리사무소에서 나와 계시던데 뭐 내가 둘 다를 커버할게. 뭐 퍼펙트. 근데 특허법의 많은 조항들은 또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에 관련은 되나 특허 자체의 노하우나 특허 자체의 출원과 뭐 등록 절차에 관련한 거다 보니 관련되는 항에서만 그냥 다루고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법이 없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대신에 실체법이 분쟁 사례나 계약서에서 다 나옵니다. 또 왜? 실체법에 특허법을 순서대로 1조부터 쭉 강의하진 않은데 갑자기 100조가 튀어나옵니다. 왜? 100조는 양도 조항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라이센스의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체법은 제가 말하자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다룰 겁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그러면 실체법이 과연 특허법, 상표법만 필요할까요? 민법은 안 필요할까요? 상법은요? 민사소송법은요? 다 필요합니다.